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후에 달콤한 간식 같은 시간 이슈 앤 스타. 봄 돼서 우리도 훨씬 더 화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희 학교에 캠퍼스에 정말 꽃들이 막 마구 왔다 갔다 해요. 저희 과 학생들이 요즘 여학생들이 그럴 많으니까 줄이지. 맞아요. 이 친구들이 늘 조금 계절을 조금씩 앞서가요. 뭐 맨달이 나오고 그래서 걱정도스럽긴 하지만 그야말로 완전히 핑크가 막 마구 돋아나서 그냥 검티티한 이런 느낌보다 요즘에 상당히 기분이 막 맞아요. 에너지가 막 충충충충, 충천하고 예, 그렇죠. 뭔가 피어나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학교 갔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그 모습이 기운만 예뻐서 봐도 보기만 해도 엄청 좋은 좋죠. 것 같아요. 네. 맞아. 근데 요즘은 확실히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네. 꾸미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창 때는 뭐 좀 꾸민다 하는 소리 들었는데 아, 그래요? 좀 꾸민다. 좀 꾸민다. 좀 근데 꾸미죠. 요즘은 맞아, 뭐 맞아.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인이랑 연예인이랑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참 꾸미는 기술도 발달하고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네. 이 정말 다 블링블링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누군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젊은 이렇게 여성들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구분이 그렇지 안 가. 하죠. 이제 네. TV에 나오는 뭐 아이돌이나 젊은 배우, 어린 배우들 보면 얼굴들이 다들 비슷해서 좀 저희 엄마도 구별 안 간다. 제가 쟤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내가 늙었나 그 아니, 생각에 막 그게요. 자괴감이 든다니까. 요새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해요. 아니 요즘은 유전자가 무슨 특별해? 왜 그렇게 아이들이 다 예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의느님의 덕택입니다. 맞아요. 은우님. 은혜님 뭐예요? 은우님이라는 말씀 알려주세요. 의사, 성형외과 의사를 그냥 신격화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다시 나를 네, 나를 태어나게 한다. 다시 거듭나게 하는 정말 네. 신격화 시켜. 네, 그 정도로 그 은혜님의 그 주신 아름다움을 막 칭송하고 그러는 시대예요 요즘이. 하긴 요즘 성형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또 이렇게 예뻐지기 위한 노력도 참 많은데 네. 그럼 오늘 우리 그럼 성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좋죠. 할 얘기 참 많을 것 같은데. 많죠. 늘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생각할 때, 난 여기가 왜 이래? 이런 생각 다 하시죠? 안 하시나? 각자 원하는 성형 부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하는 성형 부위. 저는 사실은 뭐 어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오히려 안 해도 되는 부위가 어디지? 뭐 이렇게 찾을 정도로 사실은 나를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여긴 왜 이러지? 여기 저 이마 여기 막 이런 거 늘 생각하죠. 근데 자기를 어떠세요? 자세히 네. 관찰하다 보면 굉장히 기형인 것 같아요. 양쪽이 사실 균형이 우리가 얼굴을 봐도 좌우가 대칭이 아니잖아요. 균형이 정확하게 딱 맞기가 보면. 어렵대요.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많이 고민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 팔자주름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것도 그냥 내 팔자리 하세요. 아니요. 보톡스가 어떻대지? 그러면은 그런 팔자주름이나 뭐 눈가, 미간 주름은 필러나 보톡스로 간단히 하는 이제 수술이 아니고 시술, 이제 네. 시술로 많이 한대요. 맞아요. 수술과 시술이 또 구분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잘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정 변호사님이 여기에 그러면 그 필러 그걸 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뭐 얼굴에 주사 넣거나 뭐 손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쩜 여기가 그렇게 뺀뺀할 수가 있지? 젊잖아 아직. 나이가 아직은 젊어서. 탱글탱글. 네. 요즘에 최근 생겨난 말이 재밌는 말은요. 이렇게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고시성관왕했네. 어머, 고시에 비유하는구나. 네, 어머 그렇게, 지금 이 시대는 고시라 그래요? 네. 저는 예전만 해도 어머 얼굴 그렇게 예뻐지면 장원급제한 거야? 난 이랬는데 이제 그게 고시구나. 그러니까 정말 고시성관왕을 아우를 정도의 힘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그만큼 뭐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런 말을 빗대어서 한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외모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그렇지. 있어서 미모는 나의 무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남자들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요즘 취업하면서 맞아. 면접에서 그 이제 자기 스펙 외모도 쌓는데. 보고 막 이러니까 저희 아이도 저한테 막 쌍꺼풀 수술 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저희 이제 쌍꺼풀이 없는 가족이어서 근데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날카롭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쌍꺼풀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그런 거 이제 자연주의라 못생겼으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거 잘못해서 엄마 때문에 취업이 안 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했어요. 네. 아니 하고 네. 그래서 좀 좋았나요 결과가? 결과도 좋았어요. 아유, 그래서 그럼 말을 못 다행이네요. 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좀 열풍이어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렇죠.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학생들이 막 자기 취업 때문에 스펙 쌓고 막 이러는 것 중에 자기의 어떤 그 외적인 조건도 그 하나의 스펙으로 스스로 자꾸 간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얼굴 때문에 내가 그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고 그 생각이 한 번 이제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거기 계속 꽂히는 거죠. 계속 스스로 해야 꽂히는 되는 거지. 거야. 근데 이제 네, 뭐 맞아요. 해서 스스로가 만족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성형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서 성형공하고. 맞아요. 외국에서 역으로 와서 이제 맞아. 수술도 하고 이제 음. 그런 게 뭐 외화 수입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외모를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좀 부각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뭐 예쁜 여자, 뭐 잘생긴 남자만 이렇게 막또 이렇게 받들어주고 또 외모가 좀 약간 좀 처지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또 네, 자존심도 상하고 자괴감도 느끼고 소외 그런 거죠. 맞아. 그런데 실은 우리가 요즘에 왜 막 아름다움 이런 걸 사실은 어느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해야지 몸매가 좋다.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하잖아요. 막 주입식으로. 맞아요. 그 기준이 너무 가혹하지. 아니 그래서 그런데 결국 그런 주입이 어떻게 되냐면 옆집 딸하고 뭐 앞집 대학생하고 얼굴이 같다든지 뭐 지나가는 쟤와 얘와 얼굴이 비슷하다든지 뭐 TV 나오는 연예인들 얼굴이 모두가 다 비슷하다든지 개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유행이 되잖아요. 네. 이때는 뭐 코가 이렇게 버선 코처럼 이렇게 싹 올라간 게 유행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눈이 어떻게 쌍꺼풀이 뭐 속쌍꺼풀 되든지 겉쌍꺼풀 되든지 유행을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과연 성형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스스로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우리 스스로 내면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강남의 어느 한 빌딩에 보면 15층짜리 건물에 12층이 다 그 성형외과 관련된 피부과, 집이에요. 뭐 그렇죠. 네. 화장품 거리 쫙 있고 그 위에 성형외과 네.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성형외과에서 자꾸 그렇게 충동을 하는 것인지 혹은 지금 매스컴에서 자꾸 이렇게 예뻐지고 싶은 어떠한 기준을 예쁨의 기준을 정해놓고 자꾸 보도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이러는 건지 자꾸 거기에 온갖 집중을 다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성형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진단을 하면 영상 문화가 만드는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뭔가 자꾸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기더란 말이야. 저 같은 사람도.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꼭 텔레비전은 아니어도 우리가 사진 찍지요, 뭐 동영상 만들지 이런 게 너무 보편하다 보니까 예뻐져야 되고 뭔가 좀 더 다듬어야 되고 하는 욕구를 부추기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예뻐지고 싶고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욕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쁘지 않죠. 네, 얼마나 네. 자연스럽고 뭐 그럼. 자기 본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외모 쪽으로만 치중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이제 사람의 뭐 내면이든 성격이든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고 딱 얼굴 봐서 예쁘면은 뭐 좋고 뭐 그렇죠. 못생기면, 사람을 깊이 안 그러니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네. 모든 거를 외모에만 치중해서 보는 사회 문화? 그런 게 또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라 이렇게 해봤자 뭐 한 대학교 뭐 몇 살 뭐 이럴 때인데 제가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 옆에서 그랬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엄마가 나를 바가지처럼 나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바가지가 뭐야 네가? 그래서 내가 아니 얼굴이 무슨 윤곽이 굴곡이 이렇게 있지 않고 두상도 뭐가 앞뒤로 납작하고 그냥 그 주황색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제 엄마가 야
엄마가 바가지인데 그럼 어떡하냐? 엄마가 바가지인데 그럼 딸이 바가지지.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네 속이 더 예뻐야지 아름다운 거지. 예, 얼굴이 뭐 바가지인데 네가 뭐 마음만 서양 사람이라고 그게 서양 사람이 되니? 그냥 엄마 그때 그러셨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찌됐든 자꾸 거울 보신다 그랬잖아. 나를 볼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꾸 집착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근데 사실 그게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타인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을 타자화하는 그런 이제 사회 문화가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만들고 몸매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 막 너무 이제 어디가 한 군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여서 만약 아까 아드님 얘기처럼 어디를 딱 이제 시술을 손을 봤더니 자신감도 높아지고 또 사회생활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좋은 거죠. 그럴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 정말 특별히 내가 마음적으로 이게 문제가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 정말 이상해서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에 계속 우울하고 있다가 이게 사실은 한 곳 고치고 뭐 이러면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밝아지고 이런 예도 있지만 그 일부 왜 닥터 쇼핑족이라고 그렇죠. 네. 그냥 늘 막 한 번 고쳐서 아름다워졌어. 근데 또 손을 다른 부위도 하고 싶지. 이게 손을 대면 될수록 자꾸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착각에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러는데도 해주겠다는 의사를 딱 여기도 찾아다니고 저기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독 네. 수준까지 간 거죠. 그렇지. 그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활동하는 단체에서 그 뚱뚱해서 죄송합니까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아, 맞아. 나 어떨 때 내가 뚱뚱하기는 좀 미안해. 좁아서 자리가 좀 미안해.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북 콘서트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 사례와 또 그렇게 이제 성형을 해서 피해를 본 사례 이제 이야기 사실 좀 피해 있는데 많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이제 북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저희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얼굴이 예뻐요.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 성형외과의 모델이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이제 전체 뜯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금방 뭐 간단하게 몇 부분 시술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성형의 경우 뭐 여기 안면 양악 수술을 한다든지 지방 흡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생명에 위험해요. 위협을 준다는 생명까지도. 거예요. 그래서 생명까지도. 그 친구의 경우는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파서 아니면은 본인이 이 부작용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그런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인식시키고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은폐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를 노출해야 될 것 같아요. 은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믿고 싶지 않지. 내가 했을 때 되게 예뻐질 것 같고 나는 나는 아닐 것 같은 생각? 그럼 나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실은 그 왜 저희 제자들이 뭐 여자들이 많으니까 진짜 뭐 얼굴 좀 어디 손대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뭐 어디 하려고 뭐 어느 정도 뭐 수업을 못 나올 것 같아요. 얘 너 지금도 너무 예뻐. 너 지금 얼굴이 완전히 조가비 같잖아.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럼 이 친구 제가 얼굴이 이렇게 조가비 같아서 넓어가지고요. 너무 컴플렉스했어요. 아니야 너 조가비 같이 너무 예뻐. 근데 이 친구가 진짜로 수술을 하고 왔어요. 물론 하고 나서도 예뻐요. 막 러시아 미녀같이 참 예뻐요. 그런데 예전에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그 조가비 같이 혼자만이 가지고 있었던 개성이 없어졌어. 네가 너무 표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안면 윤곽 뭐 이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안면 윤곽 수술을 하는 친구는 얼마나 아픈지 그 병원에서 차라리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렇겠죠. 이제 윤곽을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뭐 뼈도 자르고 뭐 아무튼 뭐 난리가 나겠죠. 심해서 그 하다가 죽는 사례도 있고 한데 그 위험성이 너무 인지가 안 돼서 맞아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부작용은 그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광고하는 것들이 다 이제 비포 앤 애프터, 애프터로 딱 완성된 모습만 이렇게 광고가 되고 보여지니까 그 이면의 모습은 보기가 힘든 거죠. 병원에서도 그렇죠. 쉽게 공개하지 못하고 또 부작용 난 사례가 있다 그래도 쉬쉬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조장을 하고 부추기면서 이제 정작 수술 때 눕는 사람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수술을 받다가 또 죽기까지 하고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끔 나오긴 하더라. 근데 선생님하고 정 변호사는 내가 얼굴을 좀 고치고 좀 만져서 네. 아주 예뻐졌어요. 예뻐졌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이 다 똑같이 예쁜 거 같고 난 내대로의 개성이 있어서 매력적인 거 하고 어떤 걸 더 원하세요? 저는 개성 있게 예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매력적인 게 좋은데 네. 그게 일부 지금 이 TV를 보는 사람 이럴 수도 있어. 지네들이 경험이 없어서 안 해봤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한번 손대봐. 얼마나 맞아요. 자신감 넘치는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그 학생들한테도 너는 너대로의 그 너의 그 특징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 말을 안 듣고 이제 뭐 강남이든 뭐 서울 한복판에 나가 보면 이제 되게 많아요. 그런 강남 미녀들도 되게 많고. 유혹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는 성형수술 했다 뭐 했다는 걸 이렇게 감추고 자연 미인인 척 하는 사람들 꽤 많았는데 요즘은 자신 있게 드러내잖아요. 나 어디에서 더 예뻐졌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은 미의 기준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회 문화적 현상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때 바뀐단 예전에 말이야. 양귀비가 날씬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퉁퉁하고 풍만해서 이렇게 품어서 이제 느낌이 좋은 그런 형이었단 말이에요. 바로크 시대 때도 네. 키노스도. 바로크 시대 때 그 우리 저기 뭐 그림 여자들이 이렇게 명화에 나온 여자들 보면 어디 다 풍만하잖아요. 날씬해요? 네. 풍만 정말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거가 근데 저도 조금 나이 들고 보니까 여자는 아랫배가 좀 있어요. 아랫배요? 저는 사양하겠어요. 그리고 엉덩이도 좀 있고. 저는 아니야 아랫배가 좀 살짝 요거 그러니까 괜찮다. 예전에 왜 중국에 전족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발 조그만 신발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실은 그때 그 시절에 왜 그런 사람이 다 미인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미인이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도 여자들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그 네, 시대에 맞아요. 어디 가버리니까. 어디 못 도망갈까 가게 봐 하기 빨리 못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네. 사실은 발을 이렇게 작게 하고 정말 피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냈었잖아요. 그게 어떤 하나의 미의 기준인데 우리가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러게 왜 이제 그런 중세 영화 보면 여자들 이제 콜셋 탁 쥐어가지고 막 그거. 땡기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무용도 예전에 발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포즈로 하다가 그래. 그 여성의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 같은 현대 무용가가 생겨나는데 그렇잖아요. 좀 뒤에 여성들을 그런 데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요즘 오히려 더 구속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시대에 따라서 우리 미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막 얼굴 지금 예쁘게 너무 많이 정말 나답지 않은 나 내가 보고도 얼굴이 내가 누구야 나야 이렇게 정도로 얼굴을 바꿔놓으면 시대가 지난 다음에 또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음 뭐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쌍꺼풀 수술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품처럼 너무 똑같은 얼굴이 이제 식상해서 이제 쌍꺼풀 없는 사람들이 더 예쁘고 또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쁘죠. 그러니까 저도 뭐 키가 작아서 늘 컴플렉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작은 장점을 살려서 귀여움, 그럼 귀요미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어떤 개념들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괴롭지 않지. 사실 뭐 이렇게 뚱뚱하다거나 외모가 안 예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상사가 이제 결제를 받으러 가면 상사가 그런데 여기서 훌라후프 100번을 돌리고 가. 그래야지 결제해 준다고? 네. 아이가 그래.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좀 이렇게 통통해요. 통통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비스 업종이거든. 여기서 플라워프 100번을 돌리고 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노이로제 그런데 걸리더라고. 실은
그 왜 물론 이게 꼭 여자만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기준이 꼭 모두가 다 날씬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렇게 약간 톡톡하고 살집도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고 일부 또 여자들도 남자 막 다 막 식스팩 있고 근육 있고 막 이런 남자만 좋아하지 그게 다 좋은 건 않아요. 아니죠. 남자들 막 배도 있고 요즘에 그 개그맨들 중에 막 살집 있고 이런 개그맨들도 얼마나 인기 있어요. 귀엽잖아. 근데 또. 그런 거는 좀 단점이 오래 봐야 그런 걸 알 수 아. 있다는 거예요. 딱 처음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거는 첫인상 그리고 음.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첫인상은 또 3초 만에 결정되고 그 첫인상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 뭔가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근데 거죠. 첫인상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첫인상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 알고 보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너무 첫인상에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하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형이든 뿌띠 성형이든 뭐 가슴, 뭐 엉덩이 요즘은 또 시술하는 부위도 엄청 또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조금씩 뭐 하고 이런 거 참 좋은데 막 정말 무서운 거는 우리 그런 예가 너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정말로 예가 나와 있으니까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나 맥라이언 같은 경우도 정말 코가 무너져 내리고 그렇죠. 이러는 예도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 어릴 때 굉장히 귀여웠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 왜 밴 부르고 막 이럴 때 그 코 막 토실토실하고 막 토실토실 요거와.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대중문화의 희생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흑인도 좋아해야지, 백인도 좋아해야지, 여자도 좋아해야지, 남자도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얼굴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얼굴을 만들어 버리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 몸에 이상이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 지금 어떤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너무 어떤 표준화된 틀이나 이미지 중심의 그런 형을 만든다. 이게 저희 이제 그렇게 대중문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또 예쁘지 않은 사람들의 항변이고. 누구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중독에 이르고 막 코가 무너져 내리고 막 이렇게 얼굴이 무너져 내리고 막 그 정도 경제적으로 버틸 힘도 안 되는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의사가 말리는데도 막 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 본인이 계속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이 문제지. 뭐 여기 조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몰라보고 예뻐지고 그런 거는 자기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자존감을 좋죠.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 사실 굉장히 많죠. 벌써 얘기 정리해야 될 시간이 좀, 맞나요?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거는 정말 미를 창조해내는 그 코코 샤넬이 한 얘기예요. 뭐냐면 아름다움은 당신이 아름답게라고 결정한 순간 시작됩니다. 시를 하나 읊을게요. 네. 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츠에주 시인의 이제 들꽃이라는 그런 시인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그런 사회래야지 이 성형 천국 같은 그런 문화를 좀 없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맞아요. 저 오래 봐주세요. 제일 네. 아니 오래 선생님도 보니까 그렇다. 네. 예쁘다. 아름답다. 네. 저는 언젠가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 그리고 뭐 조금 코가 낮아도 예뻐 보이는 시대.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바뀌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기 개성 자기 스스로 그럼요. 보존하는 거. 그럼요. 우리 해야 할 이야기도 참 많은데 예, 네. 그래서 다음 오늘은 주에, 여기서 정리하고, 오늘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